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2016년 말쯤 조남주 작가님의 책 82년생 김지영 그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셨나요? 저는 82년생은 아니지만 그 시절에 태어났고 김지영 씨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살아온 시기가 겹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이 많이 공감되었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비슷한 것을 겪고 모두가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여성들이 차별받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82년생이 무슨 차별이 있느냐,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며 소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의 도가 너무 지나친 경우도 자주 보았습니다. 책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공감하고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 여성 가수에게 도가 넘치는 악플을 달았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페미니스트 선언? 82년생 김지영 읽었다고 아이린에게 쏟아진 악플.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레드벨벳 팬이라고 주장한 일부 팬들은 아이린의 페미니스트 발언에 실망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린의 앨범, 포토카드와 사진 등을 불태우는 등의 인증샷을 올리며 아이린을 비판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린뿐만 아니라 서지혜씨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서지혜 82년생 김지영 책 사진 올렸다 악플 세례의 삭제 아이린이 이어 또 배우 서지혜씨가 82년생 김지영 책을 SNS에 올리자 악플 세례를 받고 삭제했고 네티즌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남자로부터 사랑받았는데 이런 사진을 올리냐? 라고 말이죠.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 역할을 맡은 정유미 씨는 어땠을까요? 페미니스트 논란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상식 밖입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영화 개봉을 막아달라는 청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페미니즘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페미니즘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페미니즘에 왜 알러지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아쉽고 정말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페미니즘을 말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레드벨벳의 멤버 한 명이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바로 조이 씨입니다. 그분이 봉변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단지 페미니즘 글에 좋아요라는 것을 눌렀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미래한국이라는 언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드벨벳 조이가 페미니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조이는 곽정은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렀다. 곽정은의 책 혼자여서 괜찮은 하루의 일부를 발췌한 포스팅은 결혼 후 여성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 곽정은은 책을 통해 OECD 최하위 남성 가사 분담률과 독박률과
경력 단절 등을 언급하며 가부장제를 지적했다. 숱한 수치들과 경험담이 여전히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좀 가능했던 1인분으로서의 삶이 결혼 후에 더욱 위축된 거라면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결혼 후 여성에게 강요되는 희생을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좋아요 1800여 개를 받으며 많은 공감을 샀다. 해당 글에 레드벨벳 조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의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입니다.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공감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악플 내용을 좀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글들이 너무 저급해서 입 밖에 내기가 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과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성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차별이 있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만큼 논란이 되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감동도 있었기 때문에 영화로 제작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봉되기도 전에 악플에 시달렸죠. 예상했던 거지만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평을 하는 게시물을 보면 그 평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영화 예매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별점이 하나도 없기도 하며 별점이 5개이기도 합니다. 중간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죠.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람객 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9.61점이 나오죠. 10점 만점입니다. 네, 근데 네티즌 편이 5.8, 5.38입니다. 네, 대부분 영화를 보지 않고 평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예, 영화를 보지 않고 악평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화를 보지 않고 극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 둘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중간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8. 네, 하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은 또 다릅니다. 9.61. 네, 대부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와 평론가 평. 네, 그래도 저는 이 사람 평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7점이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가운데, 논란 가운데 있지만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대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대결로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공감 능력이 없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과 함께 나중에 명절 때 공영방송 혹은 영화 채널에서 마구마구 꼭 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영화가 상영 중이죠.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예고편과 검색해보면 기사를 통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을 놓고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배우 정유미 씨가 맡았으며 그의 남편 대현은 공유 씨가 맡았습니다. 김지영 씨는 결혼 후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됩니다. 가사와 육아 속에 시달립니다. 여성이 결혼한 후에 가사와 출산,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사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눈치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어떤가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 역시 눈치가 보이죠. 그런데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닌가요? 김지영 씨는 복직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복직도 어려워지고 가사와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여기 식구들은 다 남편의 가족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편의 가족들이 다 모였고 남편의 집에 가서 김지영 씨가 며느리로서 일을 합니다. 시누이가 집에 왔지만 시어머니는 그 딸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고생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은 귀하고 며느리는 귀하지 않은 건가요? 그 상황에서 김지영 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표출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말을 합니다. 사부인 딸이 귀하면 제 딸도 귀합니다. 안에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습니다. 명절 때 혹은 제사 때 남편들이 이런 말 하기도 하지요. 내가 도울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지 모르겠죠. 와이프는 남편 집에 가서 얼굴도 모르는 남편 조상님 제사 준비를 하고 있고 남편의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남편 집안일을 돕고 있는 거죠. 남편은 돕는다기보다 자기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가사와 육아, 여성의 일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한 장면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 속에도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김지영 씨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본 어떤 알지 못하는 남성들이 김지영 씨를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커피 마시고 싶다.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여성을 향해 직접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공원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사와 육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이 가사를 하고 육아를 합니다. 특히 육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육아와 가사는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티가 나는 것이 가사와 육아입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남자들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랑 결혼하면 직장 다니지 마. 집에서 쉬게 해줄게. 집에서 쉬게 해준다고 하는데 가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가사는 일도 아니고 한가하게 지내면서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서 쉬게 해줄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음식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집안도 더러운 것을 보면서 이런 말 하죠.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말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아들의 아내를 찾으려는 건지 가사 도우미를 찾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집안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밥과 청소가 걱정되면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면 됩니다. 82년생 김지영 씨는 결혼 후 임신, 출산, 가사로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적인 병까지 얻기까지 했습니다. 김지영 씨가 경험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경험합니다. 남성들로서는 경험하지 않는 것이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영화평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별은 없다. 그런 내용들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요. 62년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82년생.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댓글들은 82년생이 아니라 62년생, 52년생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82년생이 무슨? 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52년생, 62년생이 받고 있는 차별, 82년생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92년생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많은 여성들, 저는 심지어 2012년생도 여성으로 살면서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또 이러한 욕설도 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눈에 띄는 것은 감독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하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이것을 읽었는데 이 댓글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캡처를 뜨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저는 이 댓글 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님이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영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영화에 공감하며 쓴 글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 82년생 김지영. 자의반 타의반 여러 화두를 던진 영화임에도 이 영화 자체는 무색하리라 만큼 따뜻하다. 우리는 어떤 시대의 조각인 것이다. 김지영 씨의 어머니와 김지영 씨 딸, 김지영 씨의 언니와 동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여성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차별과 편견, 억압을 견디며 살아온 이 세상 모든 김지영들에게. 눈에 띄는 글들은 모두 김지영 씨를 응원한다는 말입니다. 김지영 씨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김지영 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악플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설리님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82년생 김지영 화이팅입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